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회사의 대표거나 중간 관리자라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고객이 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더 좋게 개선시키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의 품질을 정의하려면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령 모두의 사수에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업자라면요. 제가 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겠죠. 반면 제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라면 수업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여러 갈래의 타겟으로 나눠져 있으면 수업의 형태도 특정 영역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만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경우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어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모두의 사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항상 최대치로 유지하기 위해 1대1 수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하고 그 고객들이 우리에게 돈을 왜 지불하는지를 알게 되면, 즉 다시 말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우리가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단순 명료해져요.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타겟이 불명확하고 무엇이 서비스의 품질인지 정의하지 못한 회사일수록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 허둥지둥하죠. 특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하는 고민이 오늘은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해 볼까? 인 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팀빌딩의 기초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하고 그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이것에 대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이익에 기여할지 그 목표와 방향성대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업무를 더 하라는 잔소리가 없어지고요. 우리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논의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반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각자 다른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어떨까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지 않고 딱 시킨 범위만 한정적으로 해온다거나 양채우기에 급급한 업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회사의 효율과 이익은 떨어지겠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임원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기획했어요. 기획한 제품은 퀵 배송으로만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 안에서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하고 싶었던 어떤 부모님이 저희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때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요. 퀵으로 배송 가능한 지역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싶어서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 한 고객분에게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안내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분은 무지성으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모두가 기운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고객과 전화를 통해 최대한 가까운 지역까지 퀵배송해드리고 그 지역에서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옵션을 제안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담당자는 배송 지역이 아니라 배송이 어렵다고 안내만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탓이죠. 이처럼 회사 내 이익에 직접 기여하지 못하는 부서라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속한 팀이 회사의 이익에 직접 기여하는 조직이 아니라 다른 팀을 서포트하는 백업 조직이라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 팀의 고객은 누구인지, 그 고객은 왜 우리 팀에게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지 말이죠. 당연히 팀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겠죠. 가령 마케팅 회사의 HR팀은 그 팀의 고객이
동료 마케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마케터들이 HR팀에 지속적으로 협업 요청을 하는 이유는 이 HR팀이 자기 자신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외부 활동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팀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동료 마케터들을 위해 마케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HR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회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커머스에 다니는 디자이너는 예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팔리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이죠. 상세 페이지를 하루에 몇 개 제작했는지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 개당 매출을 성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신미성이 중요한 패션 잡지 회사나 의류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는 자신의 업이 컴퓨터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일지라도 패션 디자이너나 편집장과 동일한 심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구현한 앱이나 웹 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할 텐데 이때 이 패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동떨어진 경험을 하게 돼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직업은 속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종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요. 먼저 구성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의견을 통일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지, 우리의 고객이 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